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배재만입니다. 5월 19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이성교조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됨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동반돼야 됨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여성들이 알아야 할 산부인과적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은 골반 내에 위치한 장기로서 크기는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자궁은 크게 자궁 체부와 자궁 경부로 나눌 수가 있고 자궁 체부의 양쪽으로 나팔관과 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궁암이라고 하면 자궁 경부암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궁 경부암의 발생 빈도가 자궁 체부암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됨에 따라서 서양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자궁 체부암의 빈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궁 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약 2분의 1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흔하고 또 사망률도 높습니다. 이러한 자궁 경부암의 위험 인자로는 흡연, 첫 성교했을 때의 나이, 그리고 다수의 성관계 등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숫자로 환산을 하면 약 6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절반 이상은 일생에 한 번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100종류 이상이 밝혀져 있는데 크게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이 중에서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해서 모두 자궁 경부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되지만 이 중에서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궁 경부 상핀의 종양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자궁 경부암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은 이러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2가지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고 2가지 제품 모두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9세에서 26세, 10세에서 25세의 연령이 접종 대상 연령으로 되어 있고 6개월 동안 3번의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궁 경부암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자궁 경부암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자궁 경부 세포 검사라고 하는 자궁 경부암 선별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질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감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여성은 질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질분비물이나 가려움증, 악취, 통증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 캔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캔디다 질염은 대개 가려움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흰 찌꺼기 같은 형태의 질 분비물을 보입니다. 대개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젖은 팬티나 생리대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꽉 끼는 스키니진 같은 경우에는 습한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캔디다 질염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균성 질염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염으로 질내에서 상주하는 유산균이 없어지고 대신 다른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산균이 없어지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성교가 잦다든지 뒷물을 질 깊숙한 곳까지 자주 하는 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의 증상은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누런색 질 분비물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일종의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코모나스 원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개는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단 한 번의 성접촉으로도 약 70% 정도가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증상은 심한 악취가 나는 많은 양의 질 분비물인데 때로는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질염의 기본적인 진단은 질 분비물을 채취해서 원인균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염은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과 같은 성전파성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파성 질환의 경우에 반드시 파트너의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파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자제하고 성관계 시에 콘돔을 사용하고 성관계 직후에는 최대한 빨리 씻고 배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은 때로는 인생 전체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과 피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은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고 정자와 수정이 된 후에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난자는 배란이 되고 하루 이틀 정도밖에 생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임 방법을 생리주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배란일은 대개 다음 생리 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전입니다. 그렇지만 생리주기가 일정한 사람이라면 예측이 가능하지만 생리주기가 일정치 않다면 배란일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실패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외사정법입니다. 이 방법은 남성이 사정하기 직전에 정액을 질외로 사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한 자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남성용 콘돔입니다. 이 방법은 피임 성공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전파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남성들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는데요. 여성들이 미리 준비를 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피임과 성전파성 질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경구용 피임제입니다. 약을 빼먹지 않고 잘 복용만 한다면 성공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여성이 같은 시간에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장기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구 피임제는 장기간 복용을 하더라도 매우 안전한 약이고 오히려 난소암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입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을 해야 하는데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급피임약은 일반적인 경구피임제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용 시에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를 유발할 수가 있고 출혈이나 생리주기의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관계 후 3주가 지나도록 생리가 없다면 반드시 임신 반응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인이 된 여성이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질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피임 방법을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